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적이고도 심오한 질문으로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질문은 우리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크라테스의 지혜,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아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칸트의 이성적 접근입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칸트의 이성적 접근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도덕적 법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성적 접근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셋째, 현대 심리학의 접근, 프로이트의 무의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를 찾는 방법으로 다양한 심리학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과 갈등이 우리의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꿈 분석과 자유연상법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의 자기 탐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탐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의 자기 탐구는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반추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과 행동은 모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듭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의 자기 탐구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의 시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자기 탐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5. 인간 존재의 본질 탐구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본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하였습니다.